오늘의 주제는 인문계 한 서너 개, 이공계 한 서너 개에 대해서 학과를 결정할 때 어떤 걸 좀 고려하셔야 될지 이제 뽑히는 사람 입장에서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모두가 뽑히는 사람 입장이에요. 저는 뭐 대학 대표로 와서 지금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계 한 서너 개, 한 이공계 한 서너 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러려면 그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사항, 그들이면 입학처입니다. 입학처가 바라는, 우리 학생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좀 시작하고 학과로 넘어가려고 해요. 당연히 기본적인 건 인재상일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이 거창하고 되게 들어보면 그럴싸한 얘기들밖에 없는데, 그럼 그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아시지 않으면 준비 다들 그렇게 대충 하겠지 하고 착각을 하시고 넘어가시게 돼요.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을 한번 예를 통해서 보면, 인서울 중상위권을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건대하고 중앙대를 좀 위주로 해드릴 거거든요. 참고로 건대가 무서워요. 건대가 무섭고 아직도 후배들이 선배들보다 점수가 계속 높거든요. 아직도 향후 한 3, 4년 더 그럴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회의 어떤 변화를 잘 탔고 운 좋게, 그리고 그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게 잘 대처하고 있고, 그래서 컷이든 뭐든 상당히 높아지고, 올해도 조만간 다음 주부터는 고3 애들 이제 정식 컨설팅을 진행할 건데 컷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건중이 같은 레벨이 되고 있고요. 아쉽게도 중앙대는 두산이 인수한 다음부터는 두산 입사를 위한 약간 사관학교처럼 바뀌고 있는 중이라, 물론 이제 잘하던 약대랑 키우는 의대를 좀 빼고 나머지는 괜찮은 학과들 중에서도 이거는 우리 취업이랑 큰 연관이 없어 하는 거는 다 안성에 보내버렸거든요. 약간 안성이 약간 이게 좀 짬바풍이 됐어요. 거기는 이제 두산이 제대로 관리하는 법인이 아니어서. 그래서 중앙대 저런 과밖에 없어 할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 약간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려요. 그래서 뜨는 학교 하나, 조금 깔아앉는 학교 하나를 중상위권으로 오늘 대표 예시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방법은 다른 대학 가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건대를 지원하지 않을 건데 하는 생각보다는 오늘 배우시는 방법으로 다른 대학에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건대 인재상을 보니까요. 실천적이고 창의적이고 세계인인데, 그 중에서도 실천적 사회인 말고 창의적 전문인이래요. 밑에 있는 저 파란 색깔에 들어있는 글자가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대비하는 방법. 일단은 이 인재상을 쉽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실천한다, 사회인이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주도 학생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무슨 활동에 가서 듣고, 수업을 듣고, 전문가의 뭘 듣고 왔대요. 적혀있다고 칩시다. 생기부에. 근데 그게 전공과 관련 없는 활동이기도 해요. 또 그래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듣고 왔는데 적힌 게 누구누구의 뭐를 듣고, 이렇게 해서 발표함. 이러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뭘 추가하시냐면, 그 사람이 말한 전문 지식의 기초 개념 있죠. 기초 개념을 탐구한 흔적을 쓰시면 돼요.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3년간, 요즘 조금 덜하지만 최근 3년간 문이과 상관없이 너도 나도 썼던 대표적인 활동 중에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었어요. 마침 노벨상 탔어요, 이거는.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는데, 잘못된 돌연변이 된 유전자를 인위적인 효소를 이용해서 자르고 깨끗하고 변이가 안 된 유전자를 끼워 넣겠다는 개념이에요. 마치 자동차 고장나면 교체하듯이. 이런 시대가 지금 되긴 했거든요. 윤리적인 문제여서 현실적이 안 되는 거지. 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눈에 있는 암세포를 이걸로 치료한 연구 논문이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 기술을 다 듣고 왔대요. 들을만 해요. 근데 생기부에 듣고만 왔다고 끝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천이 없다고. 실천. 그러면 유전자 가위에 들어있는 기초 개념이 수두룩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효소라고 해도 효소는 또 어떤 건지, 또 이 유전자 가위의 그 작용이 생체 내에서 가능한지, 실험실에서만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모든 유전자가 가능한지, 아직은 특정만 가능한지, 학생이 듣고 왔으면 궁금한 게 생겨야 되잖아요. 전공이 뭐든 간에. 그럼 그 궁금한 거를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글링.
그거를 남기는 학생을 실천적이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시는 거예요. 다다익선이 절대 없어요, 생기부는. 하라를 하셔도 깊게 하시면 그게 다다익선을 이겨요. 또 그래야 면접에 대비하실 때도 올해 여기서는 제가 올해 면접을 많이 못했지만 다른 데서는 면접을 좀 많이 했는데 면접 애들이 대부분이 당하는 질문들이요. 지들은 그래요. 뭐 꼬리 질문 아니면 뭐 집요한 질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은 제가 방금 말한 거예요. 뭐 했대요. 그래서 뭐 알아봤어? 어떻게? 논문 알아봤다고? 키워드는 이걸 면접에서 많이 묻거든요. 그리고 이걸 진위 여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떡하니 적혀 있으면 그 다음 질문을 당하는 거예요. 면접 가서도. 그러면 심도 있는 질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그 항목에 일단 기본 점수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인재상. 그래서 거창해 보이고 뻔한 얘기다 하는데 왜 저거를 채점하지? 어떻게 하지? 하시면 첫 번째 실천적인 건 자기주도 학습이고 제일 쉬운 건 기초 개념을 언급하시는 거고 그 언급할 괜찮은 항목들이 세특, 진할, 동아리라는 겁니다. 생기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시간 날 때마다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학부모 교실의 핵심은 학과 그리고 진로 그리고 그걸 생기부에 조금 녹이는 방법이지 생기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많이 이제 배포되어 있지는 못하거든요. 다만 앉아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학과들을 제가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2주차, 3주차 때는 버릴 학과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시간을 앉아 계신 분들의 학과로 해드리고 남는 시간을 그 생기부로 좀 대체할 생각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초면이고 처음이니까 어떤 분이 오실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준비된 걸 기반으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세특, 진할, 동아리인데 또 하나가 저기 사회인 있죠, 사회인. 뭐 세계인 이런 말 있죠. 전문인과는 다릅니다. 세계인, 사회인은 오늘 저기 소통하기로 했죠. 세계인, 사회인은 뭘 좀 좋아하는 걸 뜻할까요? 어떤 학생을 원할까요? 뭐 사회인이 아닌 애들은 없을 거고 세계를 모르는 애들은 없을 건데 뭐 당연히 좀 감이 안 잡히시겠죠. 그래도 비슷해요. 네, 맞아요. 사회 문제를 인식하거나 인식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해결하거나. 되게 기억이 가물하시겠지만 학생으로 잠깐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기서는 저희랑 같이 수업하시는 거니까 설명회처럼 일방적인 건 재미없잖아요.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사회인이에요. 인식했으면 해결도 한번 해보는 게 사회인이에요. 근데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방법을. 무슨 말이냐면 사회 문제를 인식했어요. 뭐 있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했대요. 근데 그 고민한 방법을 최대한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아까운 남의 떡 느낌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거의 다 전문학과들을 희망하시던데 전공학과에 관련된 해결법이 좋은 거예요. 하나 뭐 예를 들어 봐드릴까요? 얼핏 저한테는 반도체도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천체도 얘기해 주셨고 아직 고민이신 분도 있고 혹시 뭐 저한테 이런 학과 지망생인데 얘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저한테 주실 거 있으세요? 재료? 네? 코딩이요? 코딩이면 이거 지우기는 힘들다고 그랬죠? 그냥 빈칸에 쓸까요? 코딩 지우는 방법이 있긴 한가요? 손으로. 손으로요? 되게 좋았네요. 몰랐네요. 자, 코딩. 참고로 영어이랑 제가 밀자한 건 없고요. 자, 코딩이라는 건 이게 일단 선입견을 깨셔야 돼요. 코딩 하시는 분이 오늘 2분 계시는데 코딩에 대한 선입견이 뭐냐면 얘는 문제 해결도 아니고요. 인공지능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코딩은요.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이게 국어로 치면 단어에 불과해요, 단어. 그 단어를 잘 엮어야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문장화하는 건 저희도 단어가 다 비슷하게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말을 되게 잘하고 전달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단어를 알고 있어도 뭐 버벅대거나 이게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프로그래머가 좋은 사람은, 좋은 프로그래머는 같은 단어로 좋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똑같지만 그 바이트 있죠, 바이트, 용량. 용량이 적은 사람이 이기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코딩 세계는. 그래서 과제를 내도요, 교수는 플레이만, 런만 시키고요. 그래서 컴파일이라는데 컴파일링만 시키고 용량 보고 채점하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이걸로 사회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면 전문가인 교수들한테는 아마추어네 하고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 얘를 통해서 둘 다 못하고요. 이제 문장화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해야 될 사회 문제, 사회인이 필요한데 지금 혹시 일단 사회 문제 혹시 관심 있는 거 있으세요? 제가 리스트가 한두 개 있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계엄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안 돼요. 정치 얘기는 생기를 꺼내면 안 돼요. 빈부격차 그걸로 해볼게요. 일단 원하시는 걸로. 자, 빈부격차면 얘를 봐야 될 거예요. 저희 나라만 보면 안 돼요. 이때 본다는 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아직 코딩 안 나옵니다. 빅데이터에서 세계적으로 보고요. 역사적으로 보고요. 대륙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이걸로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시대의 아시아 대륙에서의 빈부격차는 어땠을까? 물론 우리 애가 세계사를 배우지 못했다면 가까운 아시아만이라도 한국사를 배워도요. 아편전쟁 같은 청나라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에도목부라는 일본 시대도 배워요. 생기부는 어쨌든 교과를 많이 벗어날수록 위험하니까.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상태에서 그 당시에 같은 우리나라, 조선 혹은 고려, 같은 시대에 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빈부 데이터를 일단 확보하는 거예요. 빈부 데이터를. 그랬을 때 이 빈부의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를 이제 코딩을 가지고 찾는 프로그램을 짜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학생이 아니시니까 코딩의 개념이 좀 없으시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빈부격차를 하셨으니까. 자, 빈부격차를 왜 생겼을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정 당연하죠. 그죠? 왜 생겼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 근데 아쉽게도요, 이거는 학생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탐구하셔도 사회인이 되고 전문인이 돼요. 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출산 해결책은 학생이 생기고 쓸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에 대한 분석을 역사에서 찾자는 거예요. 역사에서. 예를 들면 19세기에 뭐 조선과 뭐 일본과 뭐 중국의 경제 데이터 이거 지금 다 있거든요. 혹은 그때 신분제 다 있거든요. 뭐 저희 그 전도전 같은 이건 어려운 말 뺄게요. 학생이 아니어서. 그래서 뭐 이 토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퇴사에도 뭐 이렇게 노비를 주고 뭐 그런 역사를 배워요. 우리나라 애들이. 그게 빈부격차의 원인이거든요. 원인.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 보는 거예요. 같은 시대. 예.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인터넷 널려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코딩에서요. if 구문, 그 다음 for 구문, 그 다음에 데이터 int 구문, 이건 학생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만 써도요. 이런 데이터 넣었더니 for 돌리면 돼요. 돌렸더니 if, 만약 그 나라에 뭐 어떤 노비가 5% 증가했다면 if, 그러면 나올 빈부격차 값은 어땠을까? 이제 문장하는 거예요. 문장화. 코딩을 배운 애가. 뭐 int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 빼고 int 빼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나라가 그때 이렇게 바뀌었으면 데이터 중에 뭐가? 그러면 그때 빈부격차 데이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가 혼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인식이 돼요. 그다음 뭐 하면 끝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를 지가 만든 프로그램에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될까? 뭐 예를 들면 $1 환율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보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한 17줄이면 끝나요.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코딩을 해도요. 이런 거 배우는 학과가 아니고요. 코딩학과, 컴공학과는 이 문장을 만드는 거 배우는 학과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못 배워요. 아까 제가 신흥형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컨텐츠는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컨텐츠가 있다면 그걸로 표현하는 방법은 내가 가르칠게. 이런 과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미리 하는 거예요. 간단한 데이터로. 근데 빈부격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면서 좀 멀리 갔네요. 사회인이면서 그리고 전공학과를 가지고 인식을 해서 아쉽게도 해결할 수 없는 주제였지만 인식을 해서 해결도 최대한 전공학과 관련된 방법으로 하면 이건 자사고로 치면 1년짜리 프로젝트예요. 프로그램 만드는 데가. 그럼 일반고라도 자사고급의 스펙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으로 보이면 일단 이런 중상위권 대학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선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한다. 그리고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는 가장 쉬운 건 기초 개념을 탐구하는 건데 그 기초 개념을 탐구해서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은 세특, 진활, 동아리가 있다. 동아리 얘기는 좀 다시 해야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창의적 학생을 찾겠다. 창의적이니까 해결책을 찾는 애죠. 그럼 두 개는 한 세트예요. 세트였던 거예요. 혹시 동아리가 무슨 칸에 제목인지 아세요? 무슨 제목이 들어있는 동아리인지 아세요? 동아리가 있으면 동아리는 소제목이거든요. 큰 제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래요. 보통 이런 반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제 자사고 특강가고 특목고 특강가도 다 그러세요. 예, 선생님만 아세요. 창체예요. 동아리는 창체, 진로는 창체, 진학은 창체예요. 학생에게 창의 체험 칸을 만들어줬다면 제일 원하는 거는 진짜 세상에 없는 걸 만들라는 거겠죠.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안 다니죠.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죠. 그래서 그 다음 원하는 창체는요. 사회 해결이에요. 이거는 이 학교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그 문재인 씨가 그렇게 자사고 없애겠다 난리쳤죠. 근데 잘 살아남았지만 그때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때 한 학교는 제외시켰거든요. 이 학교. 왜냐면 이 학교가 지역사회에 대한 해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점수가 최고점이어서요. 강원도. 그 너희는 명분을 지켰고 너희는 교칙을 잘 지켰네. 너희는 진짜 자유령이네. 제외. 나머지는 외군대회 의대를 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강원도 심지어 지사도 만나가지고요. 국회의원도 만나고요. 지들이 생각하는 강원도의 개선점을 전달해요. 그래서 그 의식을 받으라고 애국심 받으라고 옷도 한복 입히잖아요. 교복에.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거창하게 민족에 대한 사관학교예요. 요즘 조금 이름 바뀌었지만 그거 잘하던 거 잘 계승한 학교고요. 이 학교예요. 은평구에 있는. 거기가 진짜 서울대 많이 보내요. 외대부가 얼마 전에 뉴스 났지만 외대부가 뭐 60명, 70명 오케이. 근데 60%가 재수. 하나고는 40명, 근데 33명이 현역. 그럼 진짜 생기부 학종은 하나고예요. 여기에 유명한 동아리 제목이요. 마을과 함께하는 하나고예요. 딱 티가 나죠. 제가 얘네 학교 가서 동아리 경진대회 심사한 적이 있거든요. 다 또라이들이에요. 모든 결론이요. 사회 활용하겠대요. 지들 연구 결과를 다. 사회에 이런 게 있으니까 시작했대요. 이제 이렇게 해결하겠대요.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좀 답답하대요. 전부 다 무슨 애국지사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애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니 한 학년에 200명이 안 되지만 40명이 서울대를 가요. 그럼 나머지는 연고대는 뭐 한 명 갈까요? 설마? 그 다음에 200명에 40%면 400명이면 등급으로 쳐도 2등급도 다 간다는 거죠. 그게 학종의 파워지만. 그래서 이런 걸 잘 계승한 학교가 결국 이 해결책을 찾은 학교예요. 창의 어떻게 해? 그렇게 하자. 먹히네. 계속하자. 저 학교 따라하자. 먹히네. 잘 됐네.
대신 민사고는 서울대 많이 못 보낸 이유가 유학에 많이 가서, 해외대 많이 가서. 그게 아쉽죠. 예, 좀 아이러니하죠. 한복 입힌 애들이 유학 많이 가는 건 아이러니한데, 자, 어쨌든 돌아와서 창의적인 뭘 하겠다, 그런 대학을 지원하신다. 사회 문제 해결. 그게 가장 좋은 답입니다. 세계인도 제가 아까 다르다고 했죠. 세계인은요, 내가 지원한 학과에 대한 글로벌 이슈를 생기부화하시면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은 과는 없을 거예요. 마침 오늘은 어문 계열은 한 분도 없다고 제가 아까 사전 조사했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도 어문 계열은 아니시죠? 지원, 예, 뭐 중문과, 영문과. 그러면 어문 계열은 솔직히 저기 힘들지만, 뭐 요즘 한강 글씨 때문에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오늘 어문을 뺄 거니까, 그럼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글로벌 이슈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거에 대한 관심을 세특에 녹이시면 무난해요. 왜냐면 이건 혼자 한 거라 자활이나 진할에 남기는 게 좀 애매해요. 말이 좀 이상해요, 쓰다 보면. 그래서 세특에서 잘 녹이시는 방법이 있다. 자, 중앙대에 대한 건 제가 2주차 때 다시 하고요. 왜냐면 3주차를 조각을 3개를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인재상담 해버리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고교학점제도 제가 해드릴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만 오늘 하고 또 다음으로 넘길게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쪽 내신 관리거든요. 내신. 제일 많은 질문은 일반고가 유리해요, 자사고가 유리해요,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논의할 안건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학교가 제일 좋아요. 내신 따기 힘든 학교. 이상하죠? 내신 따기 힘든 학교가 제일 좋아요. 이유는 대학 자체 내신 산출법이라는 방법 때문이에요. 이게 연대가 최초로 공개한 Z점수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Z점수 계산법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모집 요강 뒤에 보면 한 3페이지 걸쳐서 막 시그마 나오고 막 미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 중에 이해하기 쉽게만 설명드리면 빼고 나누기가 있는데, 그것만 알고 분석하시면 큰 코 다치는 게 Z점수인데, 그래도 앉아 계신 분들은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보면, 원점수를 나중에 이제 과목 원점수를 얻게 되실 거고요, 고등학교가 되면. 그 다음에 그 학교 애들 때문에 만들어진 평균 점수가 당연히 나오겠죠. 국어에 우리 애가 뭐 92점 받았고, 평균이 이 학교가 뭐 한 72점이더라, 국어가. 그 다음에 편차라는 게 있어요, 편차. 이 과목의 편차. 편차가 뭐 한 15 정도 나왔다더라. 이러면 좀 일반고 그냥 중급 정도 학교예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우리 한번 확통을 한번 기본 개념 배워볼게요.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프가. 밑에는 점수, 위에는 뭐 인원수, 모수, 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인원수가 제일 많은 점수대가 뭐죠? 평균이에요, 평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룹에 대한 특징 알려면 평균을 아는 거예요. 이 학교는 평균이 72네요. 편차는 벌어짐이죠, 벌어짐. 그래서 72에서 플러스 15한, 그럼 87, 마이너스 15한 57이죠. 맞나요? 67인가요? 57? 맞죠? 57, 87. 맞죠? 30점 범위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 점수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가 애들이 꽤 많이 분포된 구간이란 뜻이에요, 이 학교는. 참고로 평균이면 등급이 한 4등급 나오겠죠. 혹은 5등급. 그렇죠? 그럼 이 학교의 70 맞은 4등급 예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87점까지가 그 다음 많으니 한 3등급. 57까지가 한 5등급 예상될 거예요. 우리 애가 92죠. 3등급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죠? 조금이죠. 조금. 근데 1등급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3등급과 1등급의 갭이 적은 학교면 쉬운 학교일까요? 어려운 학교일까요? 쉬운 학교죠. 이거 까입니다. 대학 자체 내신 산출법에 의하면. 근데 표준 편차가 이제 없어졌다라 이런 거는 다시 바꿨잖아요.
최초에는 고교학점제 2학년부터는 비공개로 했다가 10월 달에 2학년도 오픈해 줄게. 대학이 원하더라. 그래서 다시 대신 5등급제로. 예. 그래서 어쨌든 1학년도 무조건 공개되고요. 그래서 원래 최초의 고교학점제는 1학년 가지고 대학 간다고 했었어요. 1학년 때문에 이게 공개되니까. 그래서 이런 점수 분포의 해석법, 물론 더 있습니다. 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시간 없어서. 그래서 그 방법에 따르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그 등급 까이고요. 내신 따기 힘든 학교면 그 등급이 올라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92여도요. 90이 있고요. 1.5인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둘을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나온 값은. 15분의 20이나 1.5이나. 나온 값이 똑같죠. 근데 얘는 여기서 찔끔 갔죠, 찔끔. 편차만큼밖에 못 갔죠. 그럼 기껏해야 3등급 혹은 4등급이죠. 근데 이렇게 나온 값이 있을 거예요. 이 값이요, 무신부태 값이 나와요. 그래서 3이 절대 아니고요. 1로 바뀌어요. 그러니 40명씩 대학 가는 그 학교의 평균과 편차입니다. 물론 외대부고도 잘해요. 그래서 평균도 되게 높고요. 편차는 되게 작습니다. 그런 학교를 가서 생존한다면 등급이 2여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고, 물론 계산은 다 돌려봐야겠지만, 근데 아주 쉬운 일반고를 갔는데 1등급 받았는데 다들 서울대 간다고 했는데 성균관대 하나만 붙었다. 이건 이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에서는요, 시골이긴 한데 전교 1등이 성균관대 교육관 학교도 있어요. 전교 1등이. 물론 뭐 학축, 그 다음에 지균, 그건 좀 예외로 칩시다. 그것도 다 붙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생으로 학종했을 때 시골 학교에서는 성균관대가 최고인 학교도 있고요. 또 뭐 회자되지만 은평구에 있는 학교는 전교 40등이어도 연대를 갑니다. 오늘 내신 얘기는 간단히만 드리기로 아까 쉬는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또 이게 내신 산출에 대한 설명에만 해도 한 2시간짜리거든요. 그리고 한 3번을 들으셔야 이해가 하고 될 만한 아주 깊은 얘기라, 입사관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어서 여기는 그냥 이 정도.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믿고 분석하시면 또 위험합니다. 여기엔 또 함정이 하나 있어서. 근데 이 정도만 아셔도 일단 어머니들께서는 괜찮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대치예요. 교육의 중심 대치. 여기서는 여고는 아쉽지만 그런 학교 별로 없어요. 혹시 따님이 있으시고 여고를 좀 지원한다 생각하시면 무조건 높게 나오는 게 목표이지, 이 여고는 아주 빡세대,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대 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혹은 서초까지 가신 그 여고여도 그렇습니다. 시옷으로 시작하는 그 여고. 대신 남자애들은 수학을 잘하냐, 학원 수학을 미쳤냐로 히읗이냐, 지읒이냐, 혹은 서초의 시읒, 다시 시읒 학교냐, 이렇게 가시면 생존만 해도 2등급이어도 학점제가 하든 안 하든 상향업이 돼서 결과물로 산출해 보면 잘했네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또 아쉽지만 뭐 고교 선택 설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학점제가 되면 5등급이라면서요. 네. 그럼 1등급 따기 편한 학교가 좋은 거죠. 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등급이 가볍거나 질 낮은 1등급이면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의 법칙은 1학년 1학기만 국한해서요. 2가 하나라도 있다. 수능 얼리버드를 고민하시는 세대가 돼요. 복구가 힘듭니다. 일단 지금의 2는 산출해 봤을 때 거의 4가 되더라고요. 현역이 4등급. 하나 정도인데요. 근데 학점제 1등급은요. 좀 가벼운 1등급이에요. 가벼운 1등급. 10%짜리. 4%짜리 무거운 게 아니고. 가벼운 1등급으로 여러 개 받아가지고 희석할게요 해도 희석이 잘 안 돼요. 하도 가벼운 1, 2등급이 고교학점제라서. 그래서 1학년 1학기만 했는데 2가 하나 떡하니 떴다. 심지어 1학년 1학기는 다 주요 과목이거든요, 이제는.
수능 과목이고. 근데 우리 애가 인서울 가겠다 하면 되게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과목 1등급을 산출을 꼼꼼히 해가지고 진짜 한 번 더 해볼 만하다. 일지.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1을 받으셔도 실은 다 2였고 받은 2가 4가 돼서 지금 대충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으로 한 학기 끝났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2학기 때 1등 받으세요. 2학기 1등 받으시면 성공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1등급, 2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고등학교 가시든 좀 법칙처럼 생각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가 어쨌든 혜택이 있다. 그래서 어느 데가 유리한가요? 제일 궁금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학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내신 과목 선택 중요성까지만 하고 또 거기서 학점제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과목 선택이요. 지금은 성적을 잘 받는 2학년 얘기입니다. 과목 선택 2학년만 하니까 2, 3학년 때니까. 과목 선택을 하실 때 고려할 사항은요. 1등급 받을 과목, 이건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1등급 받으셔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세특. 그리고 우리의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선택 기준 1순위예요. 1순위. 그렇지 않고 선택해서 성적만 따지고 생기부가 그냥 고만고만하다 하면 고교 학점제에서의 세특 동아리 중요도가 현역보다 몇 배는 높아졌는데 성적의 무게는 몇 배나 가벼워졌는데 역행하시는 거예요. 성적은 집중했는데 활동은 선배들처럼 했다. 역행하는 애가 돼요. 하라는 거 안 하고 쉬운 거 빡세게 한 거꾸로 가는 애가 돼요. 그래서 세특, 진로에 뭐라도 많이 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선택했어요. 맞고요. 당연히 1등급 받았어요. 맞고요. 근데 1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했고요. 고생한다고 활동을 이 정도 했어요. 너무 손해가 커요. 그래서 2학년 선택은 그렇게 하시고, 대신 아까 자유전공 얘기하셨으니까 자전이면요. 오늘 제가 자료는 안 들고 다음 주에 드릴 계획인데, 교육부가 무슨 학과를 지원하실 거면 이런 선택을 해보세요라고 가이드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가이드. 거기에 자전이 있긴 한데 자전은 무조건 확통을 선택하셔야 돼요. 무조건. 선택해서. 왜냐하면 확통이란 자전을 지원하시는데 확통 관련돼 있는 과를 생각 안 하고 지원한다고 하면 되게 가벼운 애가 밖에 안 되거든요. 어묵밖에 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전을 생각하시는 분이 마침 계시니까 이건 제가 확통은 필수라고.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필수고, 확통을 하나 더 하는 만큼, 왜냐하면 수학에서 확통 하나 더 하시니까 과학을 하나 좀 줄이셔도 돼요. 그게 자전의 또 혜택입니다. 자, 자전 또 고교 학점제는 다음 주에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생기부 핵심도 오늘 또 3분의 1 조각만 해보면 이 부분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원학과 나타내기.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설문조사한 건데 지원학과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게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얘는 뭐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쉽게 말하면 이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있을 거예요. 담당 과목. 그렇죠? 이게 생기부의 필수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저희가 이제 어떤 학과의 한 교수 모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뭐 유체역학 맡으시고, 뭐 물리학 맡으시고, 그다음 유기학 맡으시고, 뭐 물리학 맡으시고, 교수님이 있어요 여기. 생기부 하나 왔어요. 근데 여기 저희 교수들이 하는 교과목 그 어디에도 접목되는 활동이 없대요. 근데 우리 과로 오겠대요. 말이 돼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자사고들이 잘해요. 그래서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청기누설 같은 거라고. 저한테는. 영업 비밀을 다 드리는 거라고. 학과 홈페이지를 가셔서 학과 소개 볼 필요가 없어요. 교수도 지 학과의 소개를 몰라요. 하도 옛날에 쓴 거라. 대신 과목을 들어가서 교과목을 클릭하셔서 이 학과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그러니 우리 애가 이걸 준비했다고 해야지 해서 과목명을 생기부의 키워드로 남기시면 당연히 예뻐 보이는 학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 찾는 법을 좀 이따가 링크 하나 걸어서 소개해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멋있는 말인데 되게 어렵죠? 미래 비전. 취업이랑 취학이랑 차이점이 이거거든요. 근데 어머니들, 아버님들, 학생들은 착각을 해요. 취학이 취업인 줄. 지금 유행하는 걸 하겠다고 하면 취업이에요. 당장 돈 벌어줘야 되니까. 근데 남학생은요, 지금 예비고1을 하시면 남학생은 3년 고등학교, 4년 대학에 7년에, 군대 2년, 9년에 학종은 학부 졸업으로 할 수 있는 꿈이 없거든요. 무조건 대학원급의 꿈을 쓰셔야 되거든요. 학종 지원하실 때는. 그럼 대학 석박이 빨라도 6년이니까 15, 16년짜리 미래 비전이 필요해요. 여학생은 한 13, 14년짜리. 그게 학종 세계의 미래 비전이에요. 심지어는 면접 보낸 애가 교수 3명 중에 한 명이 툭 치면서 교수님 좋겠어요. 연구과제 생겼네요. 이런 애가 붙었어요. 최근에는 제가 여기서는 아니지만 강북에 하나인데 산림 조경 하겠대요. 건대 산림 조경. 근데 이 친구가 미래 꿈을 못 정한 거예요. 원래는 육종 하고 싶었거든요. 육종. 유전자 종자 개량. 그래서 준 꿈이 반사예요, 반사. 빛반사. 하도 요즘에 반사 잘 되는 건물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한 도시 조경 환경에 빛 공해, 빛 공해랑 빛 오염 있죠. 그게 산림들한테 어떨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물론 그렇게 지어줬죠. 생기부가 그런 흔적이 조금 보이길래 확장시켰죠. 면접 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지원 동기니까. 그러면 교수가 그걸로만 파고들어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물론 거기서 걸리면 문제지만. 마지막에 저 학원 선생님이 주신 건데 이러면 안 되지만, 예, 그런 순수한 애는 진짜 100에 1명 있을까 말까지만, 예, 그것도 이제 교육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그 꿈이니까 제가 더 못 드리겠고. 또 한편은 꼬꼬무 PD를 제가 가르치는 애거든요. 얘가 역사 얘기가 너무 지는 좋은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대요. 벌써 꽤 됐어요. 한 10년 돼가네요. 7, 8년. 얘도 역사 콘텐츠학과 갔어요. 건대. 그래서 역사 콘텐츠학과 갈 때 역사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까 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저도 별로 재미없으니까. 왜 좋아요? 했더니 제가요, 같은 주제를 조금 모르는 애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많이 아는 애한테는 저렇게 가르쳤는데요. 둘 다 너무 좋아하던데요? 이것 봐라. 이거 좋은 주제인데? 꼬꼬무 컨셉이 그거예요. 대본 똑같이 3명 읽죠. 똑같은 대본을 3명 읽죠. 뒤에 품프트 열고 뒤에 보면서 하거든요. 게스트 3명은 수준이 다르죠.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항상. 똑같은 걸 주는데 반응이 3가지가 나오죠. 셋 중에 한 명이 시청자예요. 그래서 가족 3명의 바디요. 패널 3명 각각 대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해주고. 그거 2시간 10분짜리거든요. 금방 가요. 그래서 걔가 PD인 거예요. 그런 게 미래 비전급이에요. 그래서 이거 찾는 게 빠를수록 이거 찾는 게 돈 내고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 공짜로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개인 차가 너무 심해서요.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미래 비전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멀리 그러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맨 먼저 뭐 해야 돼요? 학과를 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주제에 학과 선택법을 아까 교과목 얼핏 드렸고, 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애가 잘하는 과목을 어떻게 돋보이게 할지, 예, 그런 거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그 과의 현재 교수들이 무슨 연구하는지도 제가 오늘 드릴 거거든요. 없으면 그거라도 가져가시라고. 거기서 미래 비전을 찾으시라고. 뺏기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빨리 찾으시라고 방법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하고 들어가죠. 생기부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거 끝나면 이제 학과 소개 좀 했다가 좀 쉴게요. 오늘은 세특 얘기는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넘길게요. 세특 작성법입니다. 세특이 풀네임이 먼저? 세특이 풀네임? 아까 동아리 창체 모르셨죠? 세특이 세벌동 아니에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죠. 그렇죠? 이공계가 많으시니까 아니면 그 국어랄까요? 국어의 세부 능력이 뭘까요? 성실함? 발표? 혹은 멘토 멘티? 뭐 아니면 선생님 말 잘 듣기? 이거 맞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국어의 세부 능력이 이런 거라는 게? 근데 이거 생기부에 쓰는 거 아세요? 세특에? 그리고 얼토당토하게 갑자기 의사가 나와요. 의대생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고교학점제에서의 세부 능력이든 예비 고이라도 아직 1학년 생기부 열려 있으니 대학 교수가 좋아하는 세특을 쓰세요. 세부 능력을 쓰라 했으니 진짜 과목의 세부 능력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죠? 그 답을 드릴게요. 오늘 프린트 중에 뭐 이런 게 글자 압박 나는 게 있죠. 이게 통합과학의 2단원, 3단원 교과서에 적혀 있는 단원 목표입니다. 혹은 학습 목표. 저게 답이 있어요. 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하나 볼까요? 천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 분석해서 우주 초기 형성된 원소와 천체 물질을 추론한다. 제가 저거 일부러 읽은 거는 두 분 때문이에요. 천체 관련 관심 있다는 학생. 저 세부 능력 언급 안 하는데 천체나 대기 갈 수 있을까요? 저거 관심 보이지 않는 통과 세특인데 꿈이 나타날까요? 그럼 여기에 세부 능력이 몇 개 있네요. 구성물질 추론, 스펙트럼 원리. 이 두 개는 천체를 꿈꾸는 학생의 생기부 통과에 적히면 지원 동기도 보이고 우리 과인 게 보이고 잘만 가면 미래 비전까지 보일 수 있죠. 원래 제가 드리면 안 되는데 빨리 오셨으니까 장래 비전 제가 하나 드리면 스펙트럼을 서너 개 짝수개로 3개, 뭐 5개, 7개 동그랗게 만들고요.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스펙트럼의 능력이 엄청 배가 됩니다. 를 실험시켜 보세요.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남기세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동아리나 세특 2학년 때 그 유튜브 채널 다운표를 걸고 쓰세요. 2년치가 쌓일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해도 24개 쌓일 거잖아요. 그 실험 설계하고 막 하는 거. 그러면 천체 매니아로 보입니다. 혹은 대기환경 매니아. 스펙트럼 가지고 했다. 그럼 당연히 1학년 통과에선 스펙트럼 세특이 깊게 나와야겠죠. 이런 게 미래 비전이에요. 제가 공짜로 하나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세특은 세특처럼 일단 쓰시고 그리고 칸이 남는다. 이제 특기사항을 쓰세요. 뭐 의사를 쓰시던 뭐 자유전공을 쓰시던 코딩을 쓰시던 근데 이걸로 꽉 찼다? 그럼 안 쓰셔도 돼요. 귀에가 수두룩하니까 꿈을 보여줄 기회는 수두룩하니까. 근데 1학년 통과, 1학년 통사는 누구든 여기는 다 전공 관련 과목이에요. 문과시면 통사, 이과시면 통과. 이거 벗어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과, 통사 2단원씩 프린트로 드린 거예요. 쉬워요. 구글링 가서요. 통합과학 학습 목표 치시면 나무 위키에 뜨는 겁니다. 혹은 교과서에 단원 첫 번째 페이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 못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구할 자료니까 오늘은 세특만 하기로 했으니까 세특은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 이제 학과 얘기 좀 시작하고 경제학과 없으시죠? 있으세요? 이거 한번 줘볼게요. 드려볼게요. 이것도 공짜인데
아, 이건 오늘 이거 아직 학생이 안 쓴 거거든요. 아, 오늘 경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넣은 건데 혹시 환경은 없으시죠? 환경. 자,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우리 학생은 경제학을 꿈꾸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하고 싶은 학생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경제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효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활이나 진로에서 어필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2년치입니다, 생기부. 네, 2년치. 방금 저 분 것도 2년치고. 그 다음엔 경제이론 혹은 모델링. 모델링은 경제에서 말하는 수학 공식이에요. 경제학과는 수학과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에 관련된 이론과 효율성 관련된 모델링을 많이 찾으셔가지고 세특에 막 흔적을 남기세요. 슬슬 보이죠? 경제인데 효율 좋아하는 애로 보이죠? 그러면서 동아리에서는 신문이나 토론이나 AI 관련된 활동을 일단 하세요. 그렇다고 신문 동아리 꼭 가실 필요 없고 단 경제 섹션만. 그리고 노동력과 임금 AI 무슨 말이냐면 예시부터 말씀드릴게요. 택배 기사가 왜 같은 월급을 받을까? 효율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월급 체계를 바꾸고 싶다. 만보계를 착용시키고 단말기 GPS를 기록을 대입을 해서 시간, 이동 시간 혹은 걷는 시간이 좀 더 많으신 분이 골목골목 가는 건데 그래서 남들보다 3개 못하면 왜 3개 까줘주냐 월급을 더 드려야지를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맥을 통해서 뭐 택배사 하나 이제 하면 좋겠고 혹은 지가 직접 해도 돼요. 이거 어차피 2년 동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면 그 얘기예요. 만보기의 GPS 가치 비용을 연간 지어서 지가 하나 모델링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 거창한 거예요. 노동력과 임금을 AI로 분석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과도 가시고 경제과, 경영학과, 통계 가는 학생이 된다. 이런 미립이죠. 예. 어차피 이제 컨설턴트는 이런 주제들이 테마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애가 왔을 때 주거나 수정하거나.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였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이 페이지 내용만 좀 하고 쉴게요. 아, 또 앞에 것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거나 우리 애는 이런데요 하는 걱정거리 있으시면 동아리 네. 없어도 되시고 있어도 되시고 아니요. 네. 동아리는 이제 다음 주에 하긴 할 건데 예, 드리긴 할게요. 근데 지금 문이과를 결정 못 하셨으니까 제가 둘 다 드릴 수는 없긴 한데 조금 더 혹시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으시고 학생과 조금 더 심화 내용을 가져와 주시면 방송반 활동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또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여기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요. 저한테 많이 받아가세요. 네. 그 진로 선택할 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 첨단 산업 그 이야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네. 아예 그래서 저는 공대 쪽을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대 쪽도 컨설팅을 받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이는 솔직히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공대 취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제가 네가 하고 싶은 것도 결국 나중에 AI나 뭐 이렇게 스마트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품들을 아닌데요. 그건 아닌가요? 예. 첨단 산업이냐 아니냐로 구분되지는 않을 건데. 오늘은 들어있지 않지만 뭐 언젠가 할 거니까 맛보기만 해보면요. 자, GDP가 있어요. 이만큼. GDP가. 특히 선진국을 예로 들게요. 한 이 정도를 담당하는 게 있대요. 먹거리 쪽이에요. GDP가 코로나 때요. 전 세계 중에 괜찮은 나라, 뭐 원래 발전한 나라 말고요. 발전 많이 한 선진국들 중에서 2나라 정도만 올라갔어요. 나머지는 다 유지하거나 떨어졌고. 이 2나라가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프랑스, 이태리는 여기에 속해 있죠. EU가 나라로 돼 있지만요. 실은 거대한 미국 같은 거예요.
나라 하나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 잘하는 영국은 그게 싫어서 브렉시트 한 거예요. 파운드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난 다 잘하는데 왜 내가 희생을 봐야 돼? 나온 거고. 있는 애들은 각자 역할이 있어요, 스테이트처럼. 프랑스, 이태리는요, 식량 쪽에선 완제품, 여기는 원자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걸 담당을 하고, 실제 GDP 구성을 봐도 이게 얘네 먹이 살린 1위, 얘네 먹이 살리는 2위예요. 나라에도. 근데 그게 코로나 떴어요. 물론 뭐 배달 음식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왜 떴냐면 식량 산업은 계속 소비가 늘어나요. 근데 식량 쪽이요, 영역이 되게 많아요. 공학도 있고요, 자원도 있고요, 유통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경영도 있고요. 이거 다 이공계거든요. 이런 과도 다 이공계거든요. 그래서 이건 첨단 산업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엄청 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첨단 산업이면 된다 하시면 되게 좋은 먹거리를 놓치는 학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제로에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공대는 들어가도 걱정인 게 졸업률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공대는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이 아니에요. 아쉽지만. 마치 저 의대로 치면 외과 수술을 하는 외과는 개업을 못해요, 개업을. 그 비싼 장비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대학병원에 있는 건데,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지 않으면 할 게 없는 앤데, 그렇죠? 근데 대기업은 대학교 성적에서요, C가 한 3개만 있어도요, 지원조차 못해요. 지금 시대가. 하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엄마나 공무원 할게. 혹은 나 그냥 로스쿨 갈게. 인 애들이 많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진짜 가고 싶고 하고 싶다 하시면 방법은 제가 드리는 게 맞는데, 고민하는데 어머니가 끌고 가시면 나중에 5, 6년 뒤에 다시 티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리고 첨단 산업만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는 제가 링크를 달았는데 뭐 종이다 보시니까 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들어간 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링크를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딱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링크예요. 지금 자, 경영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본 거는 건대 경영학과 홈페이지, 경영대학의 홈페이지예요. 건대 홈페이지 안에서 경영대학 홈페이지를 갖고요. 지금 하는 내용은 학과 결정을 하는 방법을 드리는 중이에요. 우리 애는 경영인데요 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경영인지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포인지를 가볼게요. 일단 2개부터 설명할게요. 연대가요, 올해 정시 좀 이따 이제 시작하죠. 어제 성적 나왔고, 연대가 최근 한 2년 동안 경영학과 회전율이 너무 높아요. 연대가. 물론 뭐 고대도 높지만. 근데 정시가요, 가군에 있는 대학은 하나밖에 지원 못 하잖아요. 근데 연대 경영을 지원했으면요, 고대를 포기한 거예요. 물론 올해는 고대가 조금 흩어져 있어요. 돈 벌려고. 근데 일단은 좋은 과들은 이제 연대랑 경쟁하니까 연고대 같이 가고요. 서울대가 딴 데 가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가 가나를 정하면 나머지를 연고대가 가요. 매년 이래 왔어요. 근데 연대 경영을 지원했으니 일단 고대는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점수로 서울대는 어문 정도밖에 못 가요. 그럼 굳이 안 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애들이 그 연대를 붙어도 포기했대요. 어디 갔을까요? 한양대, 성균관대. 경영보다 특성학과. 그래서 한양 정시 가서 나중에 놀라실 건데, 한양대 일부과는요, 서울대 중간과랑 컷이 비슷해요. 뭐 연대들이 가서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취업 잘 돼서요. 그 얘기 왜 하냐면 2개 있죠. 경영학과랑 기경과. 이거 지금 트렌드거든요. 기경과. 거의 국내 최초는 과기대, 테크노 경영학과. 지금은 기술 경영학과로 이름 바꿨고. 참고로 과기대도 엄청 빨리 옵니다. 뜨는 게. 그 돌아가신 그 시장님께서 잘하신 게 과기대 키운 거예요. 과기대는 교수들의 70%가 현직이었어요. 현직 임원들.
근데 이제 국립대 교수가 되면 공무원이 되거든요. 평생 직장이 되니까 그래서 박차고 나온 거예요. 애들을 키우니까 취업이 잘 돼요. 그래서 과학기술대학으로 이름도 바꿨고 기술 없으면 졸업 못한다고. 거기서 처음 만들어서 대박난 과고요. 그 다음에 발빠르게 준비한 돈 많아서 발빠르게 준비한 건대가 또 만들었는데 이거를 설명할까 하다가 일단 이걸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예, 근데 오늘 배우신 방법으로 이것도 한번 탐색해 보세요. 인문계 경영 지원하실 학생들이 있다면. 자, 우리 아까 교과목 본다고 했잖아요. 교과목 보는 방법이 여기는 이렇게 있네요. 이 대학은. 교과 소개.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요. 이 교과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시고요. 학과 결정할 때 1, 2학년은 일단 과목은 될 수 있으면 제외해봐. 3, 4학년 과목들 중에서 또 배우고 싶은 과목 3개만 정해봐. 근데 3개가 안 나오잖아요. 과 바꾸셔야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이거 다 돈 되는 겁니다. 나가셔가지고 누구 엄마 과 정할 때 고민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이루리에서만 하고 네, 이 안에서만 공유해야지. 그래서 퍼지면 남 좋은 일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어렵게 이렇게 만났는데 굳이 지금 막 편히 계시는 분들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대학은 조금 더 좋은 게요. 클릭하면 과목 소개도 나옵니다. 과목 소개. 그래서 애가 엄마 이거 제목은 좀 내가 유혹적인데? 근데 모르겠어 하면 클릭해봐. 그럼 돼요. 혹은 건대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한양대 홈페이지 가셔서 똑같이 하셔도 돼요. 예, 똑같이. 그래서 교과목까지 딱 봤는데 2년, 3, 4학년 2년치에서 엄마 나 2, 3개는 정말 배우고 싶어. 자세히 보니까 정말 하고 싶어. 고맙다. 끝났다. 그럼 그 과목명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키워드로 생기면 남기라고 하시죠. 그럼 뭐가 된다고 했죠? 지원 동기. 그리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 눈에 쏙 들어와요. 내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얘가 관심 있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어. 그러면 빨리 탐색하세요. 예, 이 방법으로 기경과도 해보세요. 근데 기경과는 특징은 이공계 회사만 경영을 가르쳐요. 그럼 경영학과는요? 다 가르쳐요. 그리고 경영학과는 크게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인적관리, 물적관리, 그 다음에 회계, 법. 이 3개를 가르치는 경영학과예요. 전 전공학자는 아니지만 솔직히 교양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인적관리도 별로, 물적관리도 별로, 회계나 법도 별로 하면 이 중에 하나도 안 나와요. 예, 그렇게 가시면 그럼 경제겠지. 경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만 상경이라고 부르고요. 요즘 좋은 대학들은 또 구분하던데 원래 경제학과는요. 사회과학 대학이에요. 경영학과는 따로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학과거든요. 수학. 그래서 과학이거든요. 과학, 사회과학. 절대로 상경 동급 아니고 같은 계열 아닙니다. 그래서 너 경영 아니야? 경제겠네 이러시면 안 돼요. 또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경제학과 홈페이지 가서. 자,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좀 더 돈 되는 거 드릴게요. 한양대 경영대학을, 이건 중상위권 아니지만 상위권이지만 한양대에서 탐나는 게 있어요. 뺏겨올 만한 게. 우리 애한테 뺏겨올 만한 게. 자, 일단 언더그레이트 여기는 학부를 언더그레이트로 구분했고요. 옆에 여기 보이실까요? 파이낸스 경영. 파경이라 저희 부르거든요. 파경. 저기 서울대급이에요. 컷이. 자, 파경에 가서 교육과정을 들어가서 혹은 교과목 가면 이제 또 자세히 쭉 나오고요. 교육과정에서 여기서도 우리 애가 엄마 나 여기 한 3개, 4개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키워드를 쓰세요. 건대, 중앙대, 숙대, 솔직히 이대도 요즘에 중상위권이니까 미안하지만 2대 정도 지원하시는데 경영이다 하시는데 그 대학들이 이과를 못 만들어서 침을 흘리고 있지 예, 이과를 욕하진 않거든요. 교과목 나중에 또 분석해 보시면 와 이렇게 3군? 와 이렇게 뭔가 취업되는?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혹은 아까 자유전공인데 인문계를 결정하셨으면 경영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파경을 쓰시고 뭐 시간 상담을 하셨는데 우리 애가 그래도 이공자전이다. 그럼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아까 문이과 혼재되어 있는 학생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경영이잖아요. 여기서 없다 그러면 일단 경영의 절반, 인문계 절반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다음 아까 로스쿨도 말씀하셨는데 경영법, 그 다음에 회계법, 그 다음에 국제무역법을 다루는 로스쿨이 한 6군데가 있거든요. 전국에. 그러면 경영 키워드가 필요하겠죠. 경영학과를 나와서 그 로스쿨 간다고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애가 다 아니다. 그러면 진로를 빨리 바꾸시는 거예요. 시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 경제도 똑같은 방법을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경제에서는 제가 하나만 더 드리고 어문은 제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경제에서는요. 이거부터 정하지 않으면 경제학과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거부터 공부시켜보라 하세요. 공부해보라 하세요. 그냥 구글링 쳐도 쭉 나와요. 혹시 뭐 GDP라는 거 다 아시죠? GDP. 그렇죠? GNP. 그거 거시경제거든요. 뭐 수요 공급. 근데 미시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엄마 나 둘 다 실은 별로야. 그럼 경제학과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나 둘 중에 하나야.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정했다. 그러면 교과목에서 미시경제 쪽 키워드를 찾으면 돼요. 경제는 이 필터링이 한번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선택했다. 그럼 키워드에서 거시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수학은 정말 잘해야 돼요. 해외선 경제학과가 이공계입니다. 심리학과도 해외선 이공계고 저희 나라만 인문계로 와서 그래서 좋은 경제학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는 전제 하에 둘 중에 하나라도 관심 있는 하에 교과목을 보시는 거지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과를 바꾸셔야 돼요. 시간만 낭비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과도 이렇게 보고 한양대 경제학과까지만 보고 쉴게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경영경제를 일단 훑어봤는데 이런 방법 처음 보세요? 교육과정 보시는 분 거의 없죠? 심지어 제가 3학년 정시 컨설팅 해도요 과 없이 온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시는 심지어 학생부 안 들어가니까 이걸로 60분 중에 40분 안에 있어요. 저 이거 해요. 여기 와서 정한 애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과목명만 봐도 예를 들면 여기 미시경제 1 소비자와 기업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엄마 나 소비자를 왜 배워? 홍보학과인지 몰랐어.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경제학과도 한양대 꼭 뺏기세요. 그리고 한양대 뺏기시다 보면 역시 이 대학은 이공계 대학이구나 하실 게 인문학과에도 AI나 빅데이터 넣어놨어요. 그러면 경제학과에서 하는 AI 궁금하잖아요. 과목 속에 들어가서 보시고 이거 한번 우리 동아리에서 따라해봐야지 따라하시는 거예요. 대학마다 그 과의 그 과목이 조금 비슷한가요? 아니면 조금 요즘엔 좀 다른가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요. 예, 이게 대학이 저희 때는 A대학, B대학, C대학이 학과가 다 똑같았잖아요. 그러니 대학 랭킹이 과 랭킹이었거든요. 지금은 여기 있고 저기 없고 있는데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그래서 특성화라고 그래요. 특성화. 특성화가 잘 되는 대학이 뜨는데 한양대는 모든 학과가 다 특성화돼 있어요. 심지어 어문 계열에도 이공계를 위한 영어 영장문 이런 걸 가르쳐요. 예, 통번역 안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인문계인데요 해도 이공계 냄새를 풍기면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이 활용하시는 게 달고 달릴 정도로. 또요? 한 5분, 10분 쉬면 이제 이공계 오늘 소개드리기로 한 3개 정도 하고 오늘 1주차는 마무리할 거거든요. 참고로 이것도 좋아요. 이공계 학생인데 오늘 들으신 인문계를 접목하는 거 좋습니다. 꼭 자전을 지원하지 않으셔도. 거꾸로 이공계 얘기를 들으셔도 인문계가 그럼 나는 경영하면 저런 기술의 경영을 한다고 해야지 해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계 쭉 몰지 않은 것도 여기도 균형 잡히게 하려고.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앞에 거? 그러면 한 3시 한 30분 정도까지 한 7, 8분 쉬었다가요. 2공기 한 30분 후딱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할게요.